자연스럽게 건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먹고 살려고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들어왔을 때 기뻤다고 했는데 좀 쉬었다 가야 되겠는데요. 택배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다 쉽지 않거든요. 네. 익숙해질 법도 한데. 네이버의 그 리뷰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안심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소 아홉칸의 박경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소 아홉칸의 장정우 소장입니다. 사실 그냥 둘 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건축사 사무소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이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그냥 사무실을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 건축사 사무소로 개소를 한 건 2020년인데 2013년 정도 그쯤 하반기에 이제 사무소 아홉칸이라는 이름을 둘이서 그냥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소란 뜻은 사람을 대하는 그 직업으로서 이제 건축을 좀 지속을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홉칸은 그 9개의 방이 만나서 이제 만나는 그 관계와 경계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9이라는 숫자가 1부터 이제 10을 가기 직전에 9가지 이제 하나씩 쌓아서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완결되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의 노력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 부르기에 좀 느낌이 따뜻한 느낌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당연하게도 어떤 특정 지역의 작업만 해야겠다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첫 주택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김포에 이제 짓게 된 프로젝트였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강원도 춘천에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사무실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경기도나 강원도에 해당하는 게 고성에 있는 토성당이고요. 하나는 이제 경기도 양평에 있는 건축물이었고. 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고생은 제가 하고 호는 장 소장님이 불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지르는 역할이고요. 저는 좀 수습하는 역할이고. 근데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깨트려주는 때마다 하나씩 제가 이거 다른데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것들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수행한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저 작품이 딱 대표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작품이. 근데 이제 스테이 토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께서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고성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새롭게 정착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프로젝트였는데 건축주분이 이제 원하셨던 게 이제 숙박시설이랑 카페를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을 하고 배치를 하는 게 되게 이 안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면적을 다 합쳐도 75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건축할 때 약간 이렇게 그 퍼즐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퍼즐 게임 왜 해보시면 이렇게 어디에 퍼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놓을 수 있는 수들이 되게 편안하게 놓여지는 저절로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건물을 배치하는 거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숙박객이나 뭐 카페동도 그렇고 소음이라던가 관리 측면에서도 나눌 수 있으면 이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뭐 처음에 생각하신 것처럼 어떻게 쌓아 올리거나 하나로 엮은 메스로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나누어서 구성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모퉁이에 있는 대지거든요.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카페동을 놓았는데 저쪽으로 진입구를 만들면서 건물을 약간 메스를 틀어서 배치하는 게 그 마을길에서 봤을 때 저 공간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했어요. 만약에 저게 일자로 늘어서서 하나로 열린 마당이 생기고 나면 다 들여다 보이는 공간이 돼서 좀 사용하면서 싫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좀 재미도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고민 끝에 배치를 좀 다르게 하고 그래서 그 건물에는 이제 3개의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카페가 이렇게 사선으로 놓여져 있는 메스고 그 앞에 있는 작은 공간이 카페에 이제 후문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 2 공간은 이제 스테이를 위한 정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이름을 붙였는데 앞쪽에 있는 정원을 이제 환대하는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뒤쪽을 이제 모래놀이 정원이라고 사실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좋았는데 동네 고양이의 습격이 있어서 그냥 정원으로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대하는 정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로 이제 진입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길에서 스테이를 보았을 때도 완충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공간이고요. 그 건물 두 채를 약간 어긋하게 배치를 하면서 이제 생겨난 작은 마당들을 어떤 마당은 숙소에서 사용하는 마당, 어떤 마당은 숙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완충하는 마당, 그리고 이쪽 옆에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마당 같은 식으로 좀 분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여름철에는 물놀이 하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크지 않은 뭐 3가족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예 타겟을 정해서 설계를 했고요. 저기가 토성면이라는 지역이어서 그 이름을 넣고 싶어 하셨어요. 지역 이름을 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집당자가 들어가서 토성당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네, 성당 아니냐고. 아니냐. 외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작은 이제 뭐 채플같이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공간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사실은 큰 카페 바가 하나 있으면 되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바를 약간 이렇게 카페 밖에서도 이렇게 카페 그 카운터 바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여기가 좀 재밌는 카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좀 창을 크게 내고 그냥 별다른 간판이나 물론 작은 간판은 붙어 있긴 하지만 별다른 간판 없이 그냥 이 공간이 카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었고요. 사실 스테이가 다 들여다 보이는 건 원치 않았는데 따뜻한 햇살이 좀 드는 공간이 되는 게 들어갈 때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저렇게 포인트로 유리 블럭을 쌓았는데 거기 걸터 앉는 벤치도 만들어 두고 햇살도 들고 해서 들어갈 때 느낌이 좀 따뜻하게 연출이 된 것 같아서 유연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시작할 때 다른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중심 공간에다가 어떤 식탁 공간을 배치해야겠다라는 결정을 그 얘기를 듣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만
결국 모여가지고 있는 공간이 뭐 TV랑 그런 것들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테이블에 모여 앉아가지고 각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있었던 일을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가족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넓게 봤을 때 저 지역에 어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흔쾌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수업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부모들이 모여서 자기 이렇게 뭐 취미들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 공간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공간은 저 식탁 공간인 것 같아요. 저 단지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정갈한 그냥 박스 형태 건물을 좋아하신다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단지에서는 대부분 다 박공으로 된 집들이 있는 단지였거든요. 주택 단지가. 그래서 박스 형태의 건물은 사실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에 그 좀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이제 계획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유연제의 경우에는 목구조입니다. 그래서 목구조라서 경사지붕을 가지는 게 이제 목구조로서는 좋은 지붕의 방향이어서 주변의 박공집들과도 좀 어울리고, 하지만은 박스 형태의 볼륨감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형태의 지붕을 좀 고민을 하는 게 좀 중요한 설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층의 면적에 비해서 2층의 면적이 작아서 그대로 박스로, 왜 저희가 택배 상자에 물건을 아래층에 가득 채우고 위층에 조금만 채우게 되면 비어 있는 볼륨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볼륨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박스 한쪽을 이렇게 눌러야 했던 것 같아요.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찌그러지잖아요, 상자가. 그래서 그 두 방향의 경사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생기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집이 패시브 주택이기 때문에 집의 볼륨 자체가 이렇게 불필요한 볼륨, 비어진 공간이 최소화되면서 똑같은 만약에 공간이라고 하면 면적만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는데, 패시브 하우스의 어떤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워야 되는 공기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면적을 디자인으로 이렇게 감소시킴으로써 작아지니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덜 들고 좀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한 구석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네,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냉장고는 전기도 많이 먹고, 네. 그냥 이제 패시브 설계하는 초반에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덜 든다라는 게 주요 요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비용이 적게 든다 그것보다는 생활하는 환경이 쾌적해진다, 그리고 좀 건강하고 하자가 덜한 집을 지을 수 있다, 많은 디테일들이 그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쾌적한 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뭐 이제 설계할 수 있을 때 반영을 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게 인증주택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첫 번째, 뭐든 간에 첫 번째가 됐던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처음 주택을 의뢰해 주셨던 집도 기억에 남고요. 두 이웃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건축주 분들의 두 가족이 의뢰를 해주셨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으로 살고 계셨던 분들인데, 아이들이 친해져서 그 부모도 친해진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 가족이 좀 친하고 의가 좋아서 이제 아예 김포에 새로 이제 함께 집을 지어보자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걸 저희가 거의 저희 집 짓는 시기였었어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도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의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축주 두 분도 너무 깊게 재미있게 설계를 진행하고 계셨고 또 시공사도 으쌰으쌰해서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가 그래도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고 그분들도 자녀가 이제 어린 자녀도 있고 막 태어난 아기도 있었고 막 그러셨던 때라서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시작하는 그 스튜디오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어떤 좀 기대감 같은 것도 있으셨던 것 같고 다음에 뭐 설계를 진행한다면 그런 내킬 때 편안하게 가볼 수 있고 또 내가 되게 가고 싶은 그런 공간들 뭐 작은 도서관 뭐 전 도서관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나 뭐 작은 미술관 아이들이랑 이렇게 일상으로 가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설계 기회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성당 언젠가는 근데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는 좀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 소박하고 소중한 것들을 찾는 게 저희 앞으로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주신 질문이 계속 고민해도 답하기 어려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태까지 주신 것 중에.